아내는 1년 넘게 남편의 일까지 도맡아 하면서도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았다. 남편의 건강 회복이 먼저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일을 늘렸다니 도대체 남편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혼자 다 해. 그게 아니고 이제 뭐라고 변명을 해보려 했지만 아내의 격한 반응에 말문이 막혔다. 심상치 않은 아내의 분위기. 이렇게까지 화를 낸 적은 없었는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 남편. 무엇이라 한다고. 아니야, 다시는 안 해. 마음이 단단히 상했는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리는 아내. 다음 날 날씨가 풀리자 부부는 또 돌을 닦으러 나왔다. 두 군데만 닦아도 쓰겠는데. 내가 어느 정도는 닦으려고 지금. 아내에게 미역바위를 더 계약한다는 말을 아직도 하지 못했다. 여느 때보다 열심히 돌을 닦으며 말할 기회를 엿보는 남편. 아니야, 앉아갖고 있으셔. 아, 못 닦고 말지. 내가 닦을라. 자기 팔 아플게. 내가 닦을게. 알았어. 아내가 돌을 못 닦게 하니 다른 궁리를 해봐야 할 것 같다. 한편 아내는 오늘도 남편 목까지 열심히 개닦기를 하는데 아이고 죽겠다. 사실 아내도 어깨 통증이 시작됐다. 남편 앞에선 표현을 하지 못했던 것뿐인데 오늘 경보 닦으다 어디로 갔을까? 잠깐 쉰다던 남편이 보이지 않는다. 어디로 갔을까 경보 닦으다가. 아내가 찾는 건 꿈에도 모르는 남편은 자연산 돌김을 뜯느라 정신이 없다. 이거 끓여놓으면 진짜 맛있겠다. 아, 이 겨울찜이 맛있어. 봄에 기름 넣으면 색깔은 까매도 더 맛이 없어. 매 끼니 반찬 때문에 고민하는 아내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건데 보면 여가 있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아내의 반응은 또 예상 밖이다. 아이고 한장하네. 아니다, 김이 좋게 김 매놓고 일 좀 쉬었다 천천히 해. 아니 물때가 있으면 금방 터지고 끝내면 지금. 아, 좀만 있다 닦으라 뭐. 조금만 있다가. 얘기 좀 할까 해서 조금만 쉬라고 한 건데 아내는 오히려 남편을 걱정한다. 아 어깨 아프게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돼요. 남편을 두고 혼자 개 닦으러 가는 아내. 남편이 일하면 혹시라도 수술 부위가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되고 신경 쓰였던 게 사실이다. 그래서 늘 잔소리를 했는데 차라리 잘 됐다 싶다. 그만하고 가세. 어디 집을 금방. 이리 와, 얼른 와. 집에 가서 얘기하려고 아내를 재촉하는데 헛디디면 넘어져 버려. 내가 시원찮았고. 남편 목까지 개닦기를 한 아내는 지칠 대로 지쳤다. 바위 오를 힘도 없는 아내. 아이고 팔이야. 아이고 죽겠네. 하루에도 몇 차례씩 오르내리는 바위건만 오늘따라 집에 가는 길이 더 멀게만 느껴진다. 그날 저녁 소리 저래. 오늘 특히 무리를 한 걸까 아내의 어깨 통증이 예사롭지 않다. 소름이면 나 이렇게 아프면 못 살겠대. 나 진짜 통증이 있어. 죽겠네. 오늘 밤엔 계약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생각지 못한 아내의 통증에 난감해지는 남편. 그렇게 많이 아픈가? 그렇게 톱질하지 말할게. 시시해 막 잔뜩 이런 아, 이렇게 톱질하지 말할게. 많이 붓구만. 상태가 심각한데 아내는 꾹 참았나 보다. 뒤에까지 부었어. 이렇게 아파하는 아내에게 미역밭을 더 계약했다는 말을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는데 이제 이런 거를 잘 못하고 팔을 갑자기 이렇게 못 쓴다 걔가 아프게. 나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바위를 이거 못하고 살겠어. 한만 해도 아니, 뭔 소리 한 거예요, 참. 나가야지 진도로 나가서 살아야지 한 거. 지금 이 나이에 안 하면 안 되지. 너무 저희 많이 아프게 그래요. 너무 많이 아프게. 아내는 한술 더 떠 진도로 나가잔다.
몸이 아프니 만사가 귀찮은 건 알겠지만 이를 벌려놓은 남편은 아내의 깜짝 발언이 당혹스럽기만 한데 정말 그만둔다고 할까봐 안마를 그만두지 못한다. 진짜 장난 아니야. 나 진실로 지금 하는 말이요. 이제 더 해야지. 몇 년? 몇 년 더 해라. 그러지. 나는 그냥 가서 어깨도 아파 치료받고 편하게 와서. 살고 싶은데. 그런 소리는 하지도 말기. 나가려면 자네 혼자 나가. 하기 진짜로? 싫어. 어. 진짜 참말로? 그러지. 진짜가 했어. 빈말이라도 몸을 먼저 추스리라고 해주면 안 되는지 참 야속한 남편이다. 내일 아침에 가지 마라. 바로 서봐. 계약 얘기를 해야 하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남편. 미역일 하다 다쳐 어깨를 수술한 부위가 안마 좀 했다고 불편하지만 지금 그게 대수랴. 가만 있어. 일단 아내의 몸이 괜찮아야 얘기를 할 텐데 안마를 다 했는데 아내는 반응이 없다. 수술 부위에 바로 통증이 오지만 아픈 아내한테 내색을 할 수가 없는 남편. 계약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고 밤이 지나간다. 수심이 깊고 파도가 거세 배 접안 시설이 없는 독거도에 모처럼 날이 화창하게 갰다. 전날 밤 아내가 아픈 바람에 미역 바위 계약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는데 과연 오늘은 얘기할 수 있을까? 무슨 꽁꽁이인지 아내의 슬리퍼를 들고 남편이 아궁이 앞에 앉았다. 얼른 마르고 따뜻해져라. 물기 얼른 안 마르고 뭐요? 신발에 물기 있으면 또 기분이 안 좋아. 이렇게 다 말려주려고 지금 불려면서 신발에 물기 좀 말리고 있구만. 나만 얘기하지. 잘 마르구만 신발. 밤새 잠을 설치며 고민한 끝에 생각해낸 방법인데 남편의 바람대로 말린 신발에 아내의 기분이 풀릴까? 어? 내 신발 어디 갔지? 내 신발 없네. 어디로 갔을까? 신발 어디 가는 거? 내 신발 어디 갔다? 잠깐 기다려. 에이, 이렇게 갖고 왔어. 여기 갖고 왔어. 자, 여기 있지. 자, 신어. 물기 말랬어. 아이고 참말로 내 신발을 갖다 놔버렸구만. 아내의 반응이 썩 나쁜 것 같지 않은데 이제 따뜻하지? 응? 어젯밤 안마를 하지 않나 아침엔 멀쩡한 슬리퍼를 불에 쬐지 않나 남편이 애쓰고 있다는 걸 눈치챈 아내. 없으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생활을 이렇게 힘들게 내가 살겠어. 남편은 아내가 불편하게 살림하는 걸 항상 미안해했다. 그래서 원래 없던 이 부엌도 만들어줬는데 애쓰는 남편이 새삼 고맙다. 날씨가 풀렸겠다. 아내 기분도 나아졌겠다. 또 뭔가를 계획하는 남편. 빨리빨리 와. 아내가 좋아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남편이 신났다.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나. 그만해 이제. 우리 아이씨는 저렇게 웃겨. 고기를 잡고 아내에게 미역반 얘기를 할 예정. 독거도는 섬이지만 배를 댈 접안시설이 안 돼 있어 배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낚시를 하지 않으면 생선 구경하기가 어려운데 남편이 바위 사이에 그물을 쳐뒀다. 고기 걸렸다. 고기 많이 걸렸다. 걸렸구만. 네. 야, 숭어도 걸렸다. 빨리 걸렸지, 좀. 우와, 들어가자. 저 가운데 봐라. 걸렸다. 인자 걸렸어 인자. 야, 이 든물에. 입이 귀에 걸린 남편. 그물을 치긴 했지만 이렇게 많이 걸릴진 몰랐다. 추운 겨울인데다 독거도에선 귀한 생선 아니던가. 좋지 그럼 고기 걸렸는데 여 덕호도에서는 이 고기가 진짜 요새는 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걸렸으면 재밌게. 아따 가면 생선 많이 먹겠네. 거기까지 가지 마. 어머. 오메. 이거 봐요, 요. 이게 숭어.
앉았다 나간 자리 뻘만 훔쳐먹어도 달디달다는 겨울 숭어다. 회를 원래 좋아하는 아내도 기분이 좋다. 숭어는 하나도 없었는데. 이거 크다. 숭어는 하나도 없었는데. 원매. 이것도 비싸라. 돔. 이런 것도 썰어 먹은가? 이게 돔 새끼야. 아따. 그래도 먹으려면 잡았네. 야야야. 이야, 크다. 월척을 낚은 낚시꾼이 이런 마음일까. 오늘 아내와 회 파티를 해야 할 것 같다. 아따, 기분 좋다. 고기 많이 잡았어. 내가 당신을 생각해서 하는 거지. 가자. 왠지 일이 잘 풀릴 것 같은 예감. 남편은 기분이 좋다. 내가 손질할 건데 저기 할라. 해야지. 남편이 오늘 제대로 날 잡았다. 집사람 지금 요즘 삐져갖고 못마땅 생각해. 내가 해서 주려고. 그래야 좋아하지. 여자들 이게 좀 좋다 해. 겨울철 최고라는 숭어회를 떠서 오늘은 꼭 아내에게 미역밭 계약한 걸 얘기할 참이다. 그런데 역시 내 코는 명품이라. 어떻게 좀. 동생 내가 부르기 전에 잘 왔네. 아이고 냄새 맡고 하잖아. 그래? 예. 요즘 더 맛이 좋고 있어. 예, 달달해 버려라. 그래? 맞은편 아랫집에 사는 동생이 용케 알고 올라왔다. 남편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딱 사이즈가 맛있는 사이즈고. 수건은 4월달까지 제철이. 형님 숭어의 죽입니다. 죽여. 회 몇 점을 나눠주고 동생을 집에 보낼까 하던 찰나 마시를 나온 다른 동생들까지 들이닥쳤다. 아따, 우리 불길만 먹어야 이게. 갑자기 모여든 동생들의 당황한 남편. 내심 숭어회를 기대하고 있던 아내는 말없이 애꿎은 초장만 뒤적이는데 그렇다고 집에까지 온 동생들을 그냥 돌려보낼 남편이 아니다. 우와, 회 떠놓고 앉아서 하면 이게 사람 사는 맛이 나지. 그래. 또 자네를 또 오래간만에 보고 만나고 참 마치 고개를 아주 아침에 잡아갖고 아주 얼마나 좋은가. 결국 마당 한가운데 숭어회 한 상이 거하게 차려졌다. 겨울에가 제일 맛있지. 살살 먹지. 아내에게 점수를 딸 목적으로 그물을 치고 직접 손질까지 했는데 그 계획이 틀어져 잠시 속상했던 남편. 근데 속도 없이 숭어 맛이 달다. 생기야 고개라고 했는데 막 무쳐. 좋아한다는 회를 한 점도 먹지 않고 멀찍이 떨어져 있는 아내. 숭어에 정신이 팔려 아내는 뒷전인 남편. 해맛 저라도 가기 힘들어. 아, 진짜 다시 맛있네. 붙어갖고. 먹어보란 소리도 하지 않는 남편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걸까? 아내도 먹을 생각을 하지 않는데 진짜 어른들 잡수하려고 나는 안 먹어. 저만 치갖고 먹겠어. 어른들이나 잡수라. 술 잡수게 어른들이나 잡수라. 나까지 못 먹지. 당신도 안다네. 피곤할게 안 먹는다고? 원래 계획이 이게 아니었는데 아내에게 미역밥이 말하긴 오늘도 틀린 모양. 사정을 모르고 숭어회를 먹는 동생들은 횡재했다면서 기분들이 좋다. 물고기는 많이 잡았지만 아내는 회 구경을 못한 그날 오후 웬일로 아내 혼자 돌을 닦으러 나섰다. 오늘은 다른 데보다 바위 경사가 더 심한 구역. 다 닦았어. 아니 남았은 게 맞죠. 천천히 닦읍시다. 남편 없이 혼자 온 아내가 동네 주민에게도 어색한 모양. 어째 혼자 왔어요? 형님은 어디를 가보고 몰라. 나보고 뭐냐 하라겠을게. 밖에 일 보고 온다고 나보고 뭐냐 가서 하라 가요. 예. 높은 지형이라 미역바위까지 내려가는 길이 아슬아슬한데 아내는 또 남편이 걱정이다. 얘가 겁나게 성가신데인데 어찌게 올까. 여기 못 올 것인데. 남편 대신 철수가 아내의 보디가드로 따라왔다. 철수야 요마야 얼른 가. 철수야 요마 얼른 가. 집에 가. 얼른 가. 집에.
얼른 가 떨어지자 얼른 가. 얼른 가 뭐하다 따라오냐. 아이고 나 참말로 징합네. 그 시각 남편은 동생이 말한 미역바위 중 한 곳을 보러 왔다. 마침 오늘 말로만 듣던 기계로 돌을 닦는다고 해서 기대가 큰데 아, 여기도 미역밭이에요? 그러지. 여기도. 일단 위치는 파도가 세지 않고 경사가 완만해 합격점. 돌 닦는 기계를 배울 겸 일도 잠깐 도와주기로 했다. 모터로 바닷물을 끌어올려 엄청난 수압으로 쏘니 금방 깨끗해진다. 직접 해보니 다른 사람이 줄만 잘 잡아주면 어려울 게 없겠다. 이 기계 좋네. 나도 이 기계 사갖고 해야 쓰겠네. 아주 좋구만. 기계가 있으면 아내가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되고 미역밭을 늘려도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다. 남편은 아내에게 얘기할 자신이 생겼다. 그 시각 남편이 뭘 하는지 꿈에도 모르는 아내. 네, 어째 우리 아저씨는 이렇게 볼 생각도 안 하고 물을 주고 참말로.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 마음은 빨갛게 타들어간다. 게닦기는 물때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밤까지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 아직도 깜깜무소식인 남편. 아내는 슬슬 화가 난다. 많이 닦았는가? 많이 닦았어. 네, 나 다행한데 이제 오면 어떻게 하겠어? 이제 아주 저기는 금방 온다더니 해 다 지고 이제서야 나타나선 미안하단 말도 없다. 여태 혼자 내버려둔 게 내심 서운한데 해도 넘어와요. 자, 일이나 보고 오라. 늦었네. 남편이 사과하니 화를 더 낼 수는 없다. 무슨 일 때문에 늦었는지 궁금하지만 일단 돌 닦는 일이 급하니 일을 마저 끝내기로 하는데 그때 남편한테 걸려온 전화. 그래 동생. 아까 미역밭을 보여준 동생이다. 동생 미역밥 하나 계약해서 알아봤다고? 잘했네. 알았어. 아따 뭐 오면 뭐 달라고 또 샀어. 아이고 징해서 못 살겠구만. 나 어깨 빼먹으려고 이러는 것이구만. 미역밭을 계약했다니 틀림없이 잘못 들은 걸 거다. 가면서 얘기하세요. 설마 남편이 상의도 안 하고 혼자 그랬을까? 아내는 믿기지 않는데 무엇을 감시로 얘기해봐. 계약했다고. 돈 좀 벌라고 하나 계약했네. 뭘 한다고라? 이게 무슨 소린지 기가 막힌다. 나 혼자 맨날 경고만 닦으라고. 아내는 1년 넘게 남편의 일까지 도맡아 하면서도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았다. 남편의 건강 회복이 먼저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일을 늘렸다니 도대체 남편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혼자 다 해. 그게 아니고 이제 뭐라고 변명을 해보려 했지만 아내의 격한 반응에 말문이 막혔다. 심상치 않은 아내의 분위기. 이렇게까지 화를 낸 적은 없었는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 남편. 무엇이라 한다고. 아니야 다시는 안 해. 마음이 단단히 상했는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리는 아내. 남편은 아내의 반응이 당황스럽기만 하다. 타이밍을 놓쳐 말을 못했지만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아내도 이해할 거라 생각했다. 그렇게 화낼 줄 몰랐지. 아이들 결혼하게 되면 또 그 도와주고 그래야 또 부모 노릇하고 그러지. 우리만 뭐 돈 쓰려고 한 것도 아니고 아이들 위해서 하지. 의욕이 과했던 걸까? 바로 얘기할 걸 이제서야 후회가 된다. 그날 밤. 부부 사이의 냉랭한 기운이 좀채 풀리지 않는다. 남편은 계속 아내 눈치를 살피는데 어째 가가지고 이쪽으로 오게 땄어.
듣는 척 많은 척하는 아내. 남편은 아내가 찬방 윗목에 앉아 있는 게 계속 걸린다. 또 따순 돌아. 그 차에 차. 저. 어? 감기 들어. 얼마 있더러. 남편 말에 대꾸도 하기 싫은 아내.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스트레스가 되거든.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뭘 한다면 한다는 거요? 어? 일이 이렇게까지 꼬일 줄 몰랐다. 난감하고 답답한 남편. 아내의 마음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는 밤이다. 다음 날 남편이 잠깐 집을 비운 사이 아내가 어디 나갈 채비를 한다. 나가볼라, 진도 가볼라. 이미 하겠다고 말한 이상 남편은 어찌됐든 미역밭을 더 하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수술한 지 1년이 넘었어도 아직 남편은 어깨가 다 회복되지 않았다. 지금 무리했다간 아예 팔을 못 쓸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 남편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지금 팔을 지금 쓰면 안 될게 좀 한 2년까지는 내가 못 쓰게 하려고. 한데도 맨날 팔을 쓰려고 저렇게 할게 내가 화가 나지. 독거도에 있는 이상 남편은 미역밭에 미련을 못 버릴 게 분명하다. 독거도를 떠나는 방법 말곤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생각한 것이 아내가 진도로 나가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진도는 저 독화한테다는 비교를 못하지. 진도가 더 훨씬 좋지. 면 따위인데 살기가 더 좋지. 절대 쉽게 돌아오지 않으리라 굳은 마음을 먹고 배에 올라타는 아내. 나가시는 거예요? 혹여라도 남편의 눈에 띌까 마음이 급해진다. 한편 아내가 진도로 나간 걸 모르는 남편. 어디 갔지? 얘 안 온다. 참. 아침까지 말도 안 하고 있더니 그새 어디 갔나 모르겠다. 어제 못한 미역밭과 기계 얘기를 차분하게 하고 싶은데 나 돌아보고. 너도 없는데? 어디 갔지? 여기도 없어. 어디 갔는지 안 보이네. 또 혼자 돌을 닦으러 바다에 나갔나 확인해 보는데 이미 진도행 배에 몸을 실은 아내는 단호하다. 나 진도 가버렸어. 뭐 어째 진도로 가? 야, 나 안 들어올라. 어허. 밥에서 잡수고 이제 한잔 사지. 말문이 막히는 남편. 아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아이 갑자기 왜 그래? 안 온다고. 일을 몰라, 나 얼른 끄셔. 참 삐졌는가 어쨌는가 안 온다니 큰일 났네. 일은 많고 참 잘했네. 이게 웬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지 모르겠다. 미역밭을 마음대로 계약한 것 때문에 아내가 집을 나가다니. 평소의 아내가 아니다. 무서워. 별 말도 안 했는데. 그 시각 남편을 혼자 두고 떠나는 아내의 마음도 편치는 않다. 하지만 남편이 일을 안 하고 수술한 어깨를 회복하는 데만 신경을 쓰게 하려면 독거도를 떠나는 수밖에. 무리해서 잘못되면 팔을 못 쓸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쩌겠는가. 화난 마음에 일단 나오기는 했는데 배에서 내리자마자 아차 싶은 아내. 남편이 혼자 일을 다 해야 하는 게 그제서야 걱정이 된다. 나 잘하는 짓인가 못하는 짓인가 잘 모르겠어. 혹시나 일이 많다고 혼자서 돌을 닦는 건 아닌지 내심 걱정이 되는데 역시나 혼자 돌을 닦으러 나온 남편. 아내가 없어도 개닦기를 해야 해서 나왔는데 혼자라 재미가 없고 일할 맛도 나지 않는다.
아내는 남편이 일하면 늘 자기가 할 테니 쉬라며 말렸었는데 오늘따라 아내 생각이 간절하다. 힘이 없네. 아내가 없으니 기운이 없는 남편. 독거도가 텅 빈 것 같다. 남편 혼자 집에 돌아온 그날 오후. 아이고, 이것은 아닌데. 혹시나 했는데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다. 밥때가 되면 늘 아내가 어른밥이라고 따뜻한 밥에 국을 끓여줬었는데 밥상에 앉으니 아내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지는 남편. 원래 김국이 제작 끓으면 다 맛있는데 오늘 맛이 별로 없구만. 혼자 먹기랑 하다가 맛이 없어. 남편 일까지 다 아는 아내가 고마우면서도 강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아프다고 해도 의뢰하는 소리로 여겼었는데 아내에게 새삼 미안해지는 남편이다. 근데 그걸 내가 또 잘못한 점도 있는 것 같아. 서로 상의를 해갖고 하면 돼. 내 나름대로 해갖고. 그래서 집사람이 지금 삐진 것 같다고. 그만한 일로 진도까지 나간 아내를 이해 못한다 했었는데 아내가 얼마나 서운했을지 참고 애써준 아내가 참 고맙다. 그 시각 독거도를 단호하게 나왔지만 남편 생각에 마음이 흔들리는 아내는 가깝게 지내는 동생을 찾았다. 언니 오래간만이네요. 반갑소 언니. 춥고 아주 징하요. 그런데 오빠랑 고생하네 섬에서. 하도 팔은 아픈데 일하려고 했어. 그냥 배가 나게 그냥 나와버렸어. 그냥 긴도 가려고. 왜 언니 또 한바탕 했네. 아니 배가 나게 그냥 꼬라고 와버렸어. 딱 그러면 안 되지. 독거도가 고향인 영자 씨는 아내와 친자매처럼 지내는 사이. 그래서 서슴없이 속을 다 털어놨는데 집을 나왔더니 펄쩍 뛴다. 평생 이 편 살시면 살잖아. 사람 다시 없어. 좋아. 진짜 사람은 다시 없어. 그러죠. 빈말도 안 하고. 네. 동생의 말에 마음이 흔들린다. 아, 또 언니 생각 무슨 생각이요. 빨리 당장 들어가야 돼. 오빠 혼자 놔두고 나서. 마음이 갈팡질팡. 남편을 위하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다. 그 시각 독거도에 혼자 남은 남편은 산에 올랐는데 아버지 저 왔습니다. 남편이 온 곳은 아버지의 산소. 시신이 없어 혼만 모신 가묘다. 네, 나이가 한 3살 때 보면 말 들을게. 그때 식구는 많고 흉년에 식구들 밑에 살린다고 배 타러 나가고 바다에서 침몰해갖고 돌아가실 때. 나 어렸을 때 뭐 돌아가신 그 모르죠. 이제 할아버지들이 얘기할게 알지. 시신도 침몰해서 바다에서 못 찾고 그래서 대충 그 날짜 기억해갖고 추석 14날로 제사를 좀 모시겠습니다. 남편이 독거도를 떠나고 싶지 않았던 건 미역도 미역이지만 사실 아버지 때문이었다. 3살 때 헤어져 얼굴도 기억이 안 나지만 가족들을 위해 애쓰다 젊은 나이에 잘못되신 그 삶을 생각하면 늘 죄송해서 눈물이 난다. 시간이 날 때마다 자주 들러 아버지를 뵙곤 했었는데 그런 마음도 있지. 자식으로서 산소도 여가 그런지 여가 있으면 아무래도 자주 산소 와주고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징도를 나가면은 1년에 한 번, 한두 번 벌초할 때 그때 한 번 와줄 거예요. 돌아가는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운 남편. 아버지와 미역이 있는 독거도가 좋지만 아내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으랴. 혼자라면 돌미역 농사도 하고 싶지 않다. 남편은 결심한 듯 선착장으로 향하는데 내가 또 나가고 그랬는데 내가 또 데리러 나가봐야지. 나는 또 집사람 없으면 하루도 못 살고 남자들은 또 혼자 잘 사는 들만 나는 못 살겠어.
한편 그 시가 독거도로 들어오는 배. 아침에 집을 나갔던 아내가 오후 배로 들어오고 있는 중이다. 이제 우리 아저씨도 보고 가서 또 저도 우리 집이 맞게 좋고 좋지. 잠깐이지만 나가보니 알 것 같다. 편리해도 남편이 없는 집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배가 저기 온 갔네. 식사에는 또, 그럴게. 더 추울 것 같구만. 참. 아내가 돌아오고 있는 걸 모르는 남편은 이 배를 타고 진도로 나갈 예정인데 기다리던 배가 들어오고 저 멀리 배 안에 아내가 타고 있다. 독거도를 떠날 생각에 복잡 미묘했던 남편은 어리둥절한데 형님이 나와 계시네요. 언제 나왔을까? 왜 나갔어? 아내를 보고 웃음을 감추지 못하는 남편. 안 올라나오. 미안하네. 아내가 다시 와주다니 꿈만 같다.